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를 이렇게 올리게 돼서 뭐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안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정부 차원에서 제 입장에서는 전달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 토요일에는 제가 방송을 안 하는데 어제 뉴욕 주말장에서 골드는 거의 폭락 수준의 하락을 했고요. 실버 역시 큰 폭 하락했지만 실버는 반등을 해서 거의 그 회복을 한 상태고 골드는 어, 반등이 미미한 상태로 약 2.2% 이상이 지금 뉴욕장 4시간 봉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어, 주말 장에 오히려 조금 반등을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폭의 폭락 수준의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골드는 전반적으로 약 2.6%가 하락을 했고요. 지금은 반등을 해서 2.1% 정도 하락을 한 부분이고요. 고점 대비입니다. 어제 고점 대비 2.6% 정도 하락을 했고 조금 반등해서 지금 한 2.1% 정도 하락이 된 상태고 실버 같은 경우 약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3% 하락을 했는데 거의 뭐 지금은 거의 회복을 다 했습니다. 한 0.5% 정도 하락하는 그런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어제 그 증시도 어제 뭐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나스닥만 조금 상승을 했는데 뭐 지금 유로, 미국, 한국, 아시아 모든 증시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의 원자재도 어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선물 시장 원자재가 어제 그 골드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1732불, 실버는 26불 66센트, 거의 이 선물과 실물이 지금 동시에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도 어제 소폭 그 하락을 했고 이더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마 코인 시장은 거의 제가 볼 때 조정장으로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채권 수익률이 아직까지 고공입니다. 1.407.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에 1.530, 예, 어제 1.530에서 조금 더 내려서 1.407인데 1.407도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골드 시장, 뭐 주식 시장, 원자재, 선물 다 하락을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실질금리인 채권 수익률입니다. 뭐 아직도 1.407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최소한 뭐 1.1%대까지 떨어져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1.407에서 아직까지 머물고 있는 이런 상황. 상당히 그 금융권에서는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파월 연준 회장이나 그 옐런 재무부 장관이 멘트를 그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고공으로 그 소위 말빨이 안 묵히는 이런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선물, 뭐 골드, 실버, 원자재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는 요러한 시장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골드는 뭐 어제 최종 바닥이 1719불까지 18불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해서 1732불.
지금 제가 저점이 1750불대를 봤는데 그 이하로 이제 쭉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밖에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실버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 어제 하락을 했지만 하락을 했다가 어제 다시 26.635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제 고점 대비 뭐 하더라도 한 1% 정도, 지금은 거의 회복해서 0.5%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어쨌든 흐름으로 봐서는 바닥을 찍었고 반등을 했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좀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월요일 어떤 장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락에서 다시 반등의 그림을 그렸지만 하락 분위기로 아마 뭐 갔기 때문에 지금 골드 기준으로 상당히 저점이에요. 저점인데도 불구하고 큰 반등을 못 합니다. 큰 반등을 못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시장을 좋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어떤 내용을 좀 원인의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겠지만, 달러가 어제 이제 굉장히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면서 0.89 이 정도 보면서 골드가 상승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채권 수익률 때문에 반등을 했죠. 이게 0.89 정도 갔으면 골드가 상당히 상승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왜 못했을까? 결국은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 수익률 자체가 원래 실질금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골드 시장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특히 선물 시장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완만하게 떨어졌지만 골드는 선물 시장에서 완전히 폭락 수준으로 내려앉아 버린 거죠. 거기에 채권 수익률도 올라간 데다가 이제 달러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이중고를 겹쳐버린 거죠. 어제 같은 케이스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골드가 달러가 89.69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왜 골드가 상승 안 했을까라는 거죠. 예. 25일 날 뭐 주말 우리 아시아 시장으로 뭐 오전장입니다. 오전장. 예. 그런데 우리 아시아 시장 오전장에는 거의 보합세였죠. 어제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골드나 실버 기준으로 봐보면 90도 아니고 89.69포인트까지 하락했으면 골드가 그만큼 상승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뭐냐? 결국은 채권 수익률이라는 거죠. 지금 채권 수익률도 오히려 이제 채권 수익률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달러가 지금 치고 올라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드, 실버, 선물, 주식, 뭐 정시, 원자재 전체 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장이 어제 뭐 결과적으로는 뉴욕장에서 다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골드는 상승할 타이밍에 채권 때문에 상승을 못했고 달러가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더 크게 키웠고 뭐 그런 어떤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어제 뉴욕장에서 나타났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골드가 그렇게 하락하는 대신에 이제 달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89.60포인트, 89.80포인트에서 지금 90.90포인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급등한 거죠. 급등. 예.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0.94포인트인데 곧 이 분위기라면 91포인트까지 넘어가죠. 이러면 골드 시장 선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승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유로화가 0.82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파운드가 0.59포인트. 다른 이제 그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뭐 엔화나 스위스 프랑이나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0. 플러스 34, 0.46, 1.12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요 세가 이 세 가지 외환이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미미하다. 예. 한 30%, 30 몇 프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달러를 누르지 못한다.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뭐 거의 큰 영향을 준 게 위안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유로화죠. 유로화가 어제 0. 마이너스 0.82포인트 같으면 이거는 완전 바닥으로 내려앉은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달러가 상승한 반면에 유로화는 계속 뭐 스키를 타고 그냥 하강을 한 거죠. 예. 요런 어떤 상황이 달러는 요 정반대죠. 예. 반대로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겁니다. 이 달러와 유로화가 얼마만큼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부분이면 뭐 달러가 상승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런 것이 어제 뉴욕 주말장에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요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분석할 내용은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속보로 제가 이제 보내드릴 건데, 어쨌든 뉴욕 주말장에 골드는 폭락 수준의 하락을 했고, 실버도 약 3% 빠졌다가 지금 반등해서 마이너스 뭐 거의 고점 대비하면 한 1%, 또 뭐 중간 어떤 흐름으로 보면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2.6% 하락했다가 지금 약 한 1.1% 조금 반등은 했습니다만은 썩 좋지 않은 어떤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주말에 쉬시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전달할 내용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모든 그 최종적으로 원인은 뭐냐라고 보면 채권 수익률입니다. 아직까지 1.407포인트,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1.1포인트 정도 떨어져야 금융시장이 좀 안정권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데 실질금리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금융권이 당분간 부양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양책 효과가 금융권에는 굉장히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소식이다. 이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시장 지켜보면서 어제 조금 오히려 주말 장에서 반등을 하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채권 수익률이 더 고공으로 달리면서 결국 시장이 지금 뭐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에 채권 수익률 부분이 실질금리가 지금 계속 고공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여러 가지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예.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그거 지금 이제 실질금리가 높다라는 부분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그다음에 뭐 이제 지금 리플레이션 기간으로 접어들죠. 그러면 지금 돈이 풀리게 되면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걸 이제 이 채권 수익률이 결국 채권 수익률 자체가 이제 심리이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준에서도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이 여러 가지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그 시그널을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시그널이 시장에 안 먹혔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오히려 더 시장을 지금 더 불안하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골드는 1700 지금 현재 32불대, 실버는 26불 26센트, 26불 66센트 정도의 지금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장은 조금 뭐 기대는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지고요. 오히려 저점에서 또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저점 매수를 하는 세력이 있다면 반등을 할까? 그렇지는 않다 보여집니다. 지금 채권 수익률이 1.47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물량도 크게 높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저도 안타깝지만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전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라 주말을 편히 쉬시고 계시는데 이런 소식을 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 결과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이 어떻게 될는지를 한번 잘 뭐 지켜보시고 채권 수익률이 계속 고공으로 가는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반등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는 해봅니다. 어쨌든 1700불대가 무너진다면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시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경기 부양책을 지금 대형 부양책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채권 수익률 자체가 뭐 실질 금리가 고공으로 가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굉장히 저도 궁금해지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좋아요, 구독, 알림 누르시고 저희들은 이런 큰 등락, 큰 폭의 하락이나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뭐 언제든지 저희들이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공휴일이 아닌 어떤 부분이면 매일 방송 나갑니다. 3월 1일이 우리 한국은 공휴일인데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장 상황들이 전달될 겁니다. 월요일 날 부분도 시장 분석해서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주말 편히 쉬시고요. 좋은 소식 전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